안녕하십니까. 항공사 취업을 돕는 공유의 여왕, 면접의 여왕 최지연입니다. 자, 저번 시간까지는 승무원이 되는 노하우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승무원이 되려면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항상 여러분들이 저에게도 질문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던 것을 저도 알았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승무원이 되는 노하우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어떤 것을 말했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바로 6하 원칙에 의해서 제가 승무원이 되는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W, 웨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승무원이 일하는 공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무 공간과는 다르고 또한 호텔이나 관광이나 이렇게 좀 다른 분야에서도 일하는 부분이 좀 다르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지상이 아닌 상공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업무적으로 굉장히 특수성이 있다. 그리고 조금 다양한 능력을 요구한다라고도 말을 했고요. 그래서 자,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가장 먼저 요구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우선 해보자면 자, 웨어라는 것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승무원의 업무를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어디에서 일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했기 때문에 비행기 탑승 전에 승무원들은 객실 브리핑부터 승객의 안전 및 서비스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런 역할을 일일이 다 하는 거, 확인하는 것을 말을 했고요. 자, 그래서 이륙하기 전에 업무, 그다음에 이륙 전 준비 업무, 그리고 이륙한 다음에 비행 업무와 내리기 직전의 업무, 그리고 내려서의 업무까지 여러 다양한 업무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승무원이 되는 노하우 두 번째 시간에는 자, 어떤 사람이 승무원이 될 것인가, 누가 승무원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바로 어떻게 승무원이 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했던 것처럼 6하 원칙, 그래서 1H, 5W를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누가 도전 가능한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승무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승무원에 대한 아마 기대가 굉장히 많을 줄 아는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키가 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키가 크면 무조건 되는가?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자, 날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날씬한 사람이 모두가 도전을 해도 사실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승무원이 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도 어떤 사람이 승무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 생각하는 외모나 지적인 요건도 있겠지만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의 부분을 한번 다뤄보고요. 자, 그래서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합한지에 대해서 우선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격 조건이라고 우선은 말을 드리기는 하겠는데요. 거창한 자격 조건이라고 하기보다는 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갖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반적인 것을 좀 말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세 가지 조건은 바로 신체적 조건, 그리고 체력적인 조건, 그리고 내면적인 조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 생각하는 다양한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외면시하지는 마시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어떤 사람이 승무원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 부분을 나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차근차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조건 중에서 어떤 것이 좀 적합하고 또한 부족한 것이라면 자, 이제부터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이렇게 신체적 조건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그림이 보이시죠? 자, 그래서 우선은 하나씩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키가 보이신가요? 키가 보이죠? 자, 다른 직업에서는 사실 키가 어떠해야 된다, 키가 어느 정도를 커야 된다라고 아마 들어본 적은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체적 조건으로 회사에서 요구를 합니다. 사실 지금은 키가 폐지됐다라고 해서 어느 항공사에서도 키에 대한 요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외항사에서는 키에 대한 조건을 내세우고 있고요. 그래서 157이거나 158 이상은 도전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내 항공사에서는 그래서 키에 대한 조건은 따로 내세우지는 않지만 그래도 적어도 다른 외항사에서 하는 것 이상으로는 되어야 조건이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 뭐였나요? 네, 바로 몸무게였습니다. 사실 이 몸무게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떤 조건이 반드시 돼야 된다는 것은 적어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 항공사에서 시험을 보려고 하면 서류 합격이 된 이후에 바로 키와 신장과 체중을 재는 항공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몸무게를 예외를 둘 수가 없어서 저는 신체적 조건 두 번째로 몸무게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의 몸무게가 과연 적합할까요? 여러분 한번 공항에 가보시면 승무원을 굉장히 많이 보셨을 텐데요. 자, 다른 외국 항공사의 승무원과 굉장히 좀 다르다라고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외항사의 승무원은 굉장히 나이도 드셨고 또한 체격도 굉장히 좋으십니다. 그런데 동양권이다 보니 조금 그 무게보다는 그 체격보다는 조금 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무게도 사실은 그렇게 과하게 나가는 승무원들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도 사실 그렇게 뚱뚱하거나 과하다, 체격이 크다라고 하는 승무원은 느끼지 못하셨을 텐데요. 자, 그래서 키에서 자기 몸무게를 어느 정도 적정하게 유지하는, 우리가 말하는 표준 몸무게 정도를 유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적절한 몸무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항공사에 입사한 다음에는 이 몸무게에 대해서도 항상 신체적인 조건으로 내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체중, 그다음에 과다 체중이 되지 않도록 자기 관리가 굉장히 필수적이라는 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약간 모자라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좀 유연한 그런 몸무게인데요. 조금 과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신체적 조건으로 세 번째로 바로 시력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나은 시력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사실 저도 눈이 좋지를 않아서 비행할 때는 렌즈를 끼고 있었고요. 비행기에서 내린 다음에 호텔에 도착하거나 집에 있을 때는 안경을 쓰곤 합니다. 자, 그런데 보통 항공사가 내세우는 나은 시력이 있고요. 사실 그 나은 시력을 얘기하지 않는 항공사도 있지만 보통은 나은 시력을 0.2 이상을 조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보여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승객이 콜을 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자, 어디에서 도움을 요청하는지, 그리고 안전에 대비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멀리 쳐다볼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정확하게 알아봐야 되는데 그것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된다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도 하겠죠. 자, 그래서 나은 시력은 0.2 이상을 보면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그 0.2 이상으로 사실상은 회사에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따가 계속적으로 항공사별로 어떤 시체적 조건을 요구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0.2의 나은 시력을 가지시면 좋겠지만 만약 나은 시력이 이렇게 0.2가 아니더라도 교정 시력으로 1.0 이상의 교정 시력을 가지면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일반 직업에서는 볼 수 없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암 리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그림에서처럼 굉장히 손을 높이 들고 있지요. 자, 그림에서처럼 마찬가지로 손을 높이 펼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자, 그래서 손의 끝에가 닿는 길이가 암 리치를 말하는 건데요. 자기 키가 어떤가에 따라서 더 달 수도 있고 또 모자랄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회사에서 요구하는 그런 높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대형 항공사에서 요구하는 위치가 있고 또한 외항사에서 요구하는 그런 암 위치가 조금은 다를 수는 있지만 보통 200은 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키가 아무리 작아도 팔을 높이 펴서 이 암 리치는 닿아야 외항사도 국내 항공사도 붙을 수 있는 그런 체격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신체적 조건을 우선 암 리치를 먼저 말씀드렸고요. 다시 한번 자세하게 이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사실 신체적 조건에는 뭐 이렇게 채용 조건에 나오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입사 지원서에 직접적으로 이제 지원하고자라고 했을 때는 자, 이런 음주나 흡연에 대해서도 사실상은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항공사가 그렇지는 않지만 때때로 어느 정도의 음주를 하는지 그리고 몇 개 피에 담배를 피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크게 뭐 채용 조건에 반드시 써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과한 음주거나 또한 과다한 흡연을 하지 않는 것이 좋긴 하겠지요. 자, 그리고 어느 항공사는 혈액형을 또한 적어 놓기도 했습니다. 사실 혈액형이 AB형, O형, AB형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그것을 뭐 엄청나게 적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형인지에 대해서도 또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서 본인의 혈액형 정도는 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색각이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예전에 공무원 시험이거나 경찰 시험일 때 뭐 색각이 있는 이상이 있느냐라고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색각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민하게 항공사에서는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맨 처음 신체 검사를 할 때 테스트는 하기 때문에 본인이 이런 색각에 대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유무는 미리 조금 승무원 시험을 보기 전에 또한 신체적 조건을 따지기 전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색각이라는 것이 뭐 붉은색과 또 초록색의 구분을 못하느냐 아니면 청색과 황색의 구분을 못하느냐 뭐 이 정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색깔의 구분을 좀 해야 자, 불이 났을 경우와 또한 어떤 색을 예를 들어서 헬륨탄 소화기가 어떤 색이고 또한 오토보틀이라고 산소를 마시게 하는 기내에서 승객을 마시게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위기 시에 써야 할 물건이 있는데요. 초록색과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헬륨탄 소화기가 빨간색이고 자, 오토보틀이 초록색인데 이것을 구분하지는 못한다라고 하면 뭐 그런 부분은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유무를 좀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니츠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사진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되실 것이고 이런 부분을 좀 준비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는 사진처럼 자, 승무원이 어떻게 하고 있죠? 짐을 높이 올려서 선반 속에 넣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선반을 오버헤드 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버헤드 빈. 자, 그런데 이 오버헤드 빈에 손끝이 닿지를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아무리 키가 크고 멋있는 사람이라도 사실 팔을 들어 올려서 승객이 짐을 도와드리거나 아니면 그 물건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업무에 어려움이 많겠지요. 자,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기 위한 승무원의 신체적 조건을 따지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팔이 끝까지 닿느냐라는 것이고요. 위로 올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양발을 들어서 손끝이 어디까지 닿느냐라는 것을 체크하는 것이고요. 자, 이것의 길이가 어느 정도 몇 cm가 되느냐를 항공사별로 조금 다르게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행기 선반에 물건을 넣고 빼는 것에 이상은 없는지 또 그것을 또 나르기 위한 능력은 되는지 또 팔에 힘의 여부가 또 있는지에 대한 것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키가 조금 작은 친구들은 팔을 높이 들어서 팔을 늘려서라도 조금 닿으면 뭐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우선은 그래도 키가 큰 친구들이 유리하는 건 조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암니츠에 대한 것은 평소에도 잘 닿지 않는다면 집에서도 연습해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연습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항공사별 암니츠를 한번 살펴보면 그렇게 유독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만 보통 우리나라 국내 대형 항공사의 경우에는 220cm를 보통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보셨던 것처럼 발을 들어서 높이 손끝을 들었을 때 잘 닿을 수 있는 위치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암니츠인데요. 자, 그래서 국내 대형 항공사의 경우에는 팔을 쭉 높여서 220cm가 되면 이 암니츠에는 문제가 없다. 합격이 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선은 신체적 조건에서는 암니츠가 다른 직업과는 다르게 항상 확인을 하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국내 대형 항공사뿐만 아니라 외항사에도 실시하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항공사별로 어떤 신체적 조건을 제시하고 또한 이것을 갖추고 오기를 바라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이것을 반드시 또 안 한다라고 하면 떨어지는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은 어느 항공사는 어느 것을 좀 써야 되는구나, 어떤 것을 되게 중요시하는구나 라는 것으로 좀 쉽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대한항공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항공은요, 다른 신체적 조건을 사실 적어 놓은 적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남자의 경우에서 이제 보면은 병역, 필 또는 면제자 이렇게 말을 하고요.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다라는 것을 말은 하고 있는데요. 그 밑에 보여지는 게 바로 이 시력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정 시력이 1.0 이상인 자라고만 적어 놓기 때문에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은 시력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험 봤을 때는 0.2 나은 시력이 굉장히 써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0.2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고 더 낮은 사람도 있지만 교정 시력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교정 시력을 맞춰놓는 것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항공사별 신체적 조건에서 대한항공은요, 자, 키 제한이 폐지되었다. 그런데 키 제한이 폐지되었지만 그 전에 조건은 어떤 것이었느냐라는 것은 좀 말씀드려 볼 필요가 있는데요. 162 이상이었습니다. 그전에는 162cm 이상의 조건이 되어야 승무원에 도전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말이 많아져서 이 키 제한은 폐지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몸무게도 사실상은 굉장히 처음부터 기입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입사 지원서 쓸 때는 대한항공도 키랑 체중을 잘 써야만 했었는데 사실 지금은 쓰는 칸이 없어질 만큼 굉장히 우선 채용에 있어서는 면접을 먼저 보고 이후에는 신체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채용 조건에서 가장 먼저 나왔었던 거 보셨죠? 네, 바로 교정 시력입니다. 그래서 나은 시력이 아닌 교정 시력으로 1.0 이상이면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요. 자, 다른 건 모르겠지만 자,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보시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는 기내 안전 및 서비스 업무에 적합한 신체 조건을 갖춘 분 이렇게 조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사실 기내 안전 및 서비스의 업무에 적합한 신체적 조건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사실 그래서 어떤 것이 신체적 조건으로 완성되고 또한 좋은 몸인지는 사실 여러분들 사실 어렵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씩 한 번씩 다가가면서 나는 그런 신체적 조건을 갖고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더 말씀드린 체력적 조건에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갖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교정 시력은 1.0 이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아시아나항공 계열사는 자, 조금 더 자세하게 적어놓고는 있습니다. 라식 및 라섹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3개월이 이상이 된 경과된 친구들이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굉장히 멀리 봐야 되고 좀 자세히 보아야 될 승무원의 업무상 자, 굉장히 또 컴컴한 곳에서 서비스를 할 때도 있습니다. 자, 식사를 하고 주무셔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조용하고 어두운 장소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콜 버튼이라고 하는 그 불이 빨간색이라서 눈에는 잘 띌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 사이사이 돌아다니면서 워크어라운드 하면서 승객이 잠을 주무실 때도 팔을 쓰지 않거나 발을 밟지 않거나 또한 물건을 옮길 때도 조심스럽게 다녀야 되는데 자, 그래서 눈이 안 보인다거나 아니면 불편을 느껴서 수술을 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되겠죠. 자, 신체적 조건은 자, 완전하게 좀 하면 좋겠는데 자, 눈이 나빠서 이제 라식이거나 라식 수술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아까 보신 것처럼 반드시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쉬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그것을 맞추고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약 먼저 수술했다라고 하면 그것이 경과된 사람이면 좋겠다. 왜 위험하냐면 이거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수영 테스트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영 테스트를 할 때 또 눈에 또 물이 들어갈 수 있어서 굉장히 그런 부분 때문에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좀 자세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할 경우에는 조금 미리 했으면 좋겠고요. 비행 중에 하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눈앞, 그 안압 때문에도 아마 좀 나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의 신체적 조건을 요약을 하자면 똑같이 키나 몸무게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교정 시력은 1.0 이상이다. 그런데 대한항공에서는 신체적 조건에 대해서 입사 지원서도 작성을 안 하지만 맨 마지막에 신체적 조건을 확인을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서류가 합격이 되고 1차 면접에서 처음부터 이 부분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키나 몸무게 그리고 암 리치는 반드시 이 조건에 맞아야 1차 실무 면접에서도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암 리치도 220 이상을 센티 이상을 꼭 달성할 수 있도록 꼭 닿을 수 있도록 평소에도 노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주항공은 그러면 어떤 신체적 조건을 또한 제시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 몸무게도 있었는데요. 자, 여기서는 제주항공에서는 혈액형을 나타나도록 했네요. 자, 그래서 보통은 다른 항공사에는 혈액형까지는 없었는데 혈액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묻고 있고요. 그리고 신장과 체중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력에 대해서 좌우에 대해서도 적도록 되어 있으니까 본인의 시력은 미리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시력이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주항공은요, 혈액형도 기입을 해야 되고 키나 몸무게도 정확하게 본인이 알고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또한 시력도 좌우 교정 시력이면 좋겠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 과한 몸무게를 줄이는 부분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요, 거짓을 말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다이어트를 한다라고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류 접수할 때부터 선생님 다이어트에 돌입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뭐 2주 안에 3주 안에 발표가 나서 실제 실무 면접을 보게 될 때는요. 본인이 생각한 그런 실제 몸무게가 사실 나오지 않을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본인이 생각한 다이어트를 목표로 했던 그 몸무게가 나오면 사실 괜찮겠지만 너무 과한 몸무게를 다이어트로 목표로 삼아서 실제로 그 몸무게가 달성되지 않았을 때는 회사에서는 사실상 거짓말을 한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과하지 않은 그런 체중을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몸무게를 너무 줄였다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이겠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몸에도 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키도 어느 정도는 좀 조절을 해서 적어야지 여러분들 보면은 너무 뭐 3cm, 4cm 이상을 적는 친구도 봤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키를 재는 순간에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탄로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자신의 적정 키와 또한 적정 몸무게를 생각하시고 그 오차 범위 안에서 안정되게 적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진에어의 신체적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에어는 대한항공의 계열사인 저비용 항공사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자, 그래서 진에어도 대한항공의 신체적 조건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교정 시력 1.0 이상이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또한 다른 것은 다 합격이 된 이후에 신체 검사를 통해서 승무원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가름이 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진에어 또한 키 제한 폐지가 되었고 몸무게가 제한이 폐지되었다라고 이제 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교정 시력은 1.0 이상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시아나항공 계열사인 에어부산을 먼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체적 조건은 또 아시아나항공 계열사인 만큼 똑같이 적혀 있습니다. 자, 기내 안전 및 서비스 업무에 적합한 신체 조건을 갖춘 분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신체 정보에 아시아나항공에는 없었던 혈액형이 또한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신장과 체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소한 몸무게 적지 않도록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은 시력과 교정 시력에 대해서 각각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나은 시력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교정 시력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적을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은 시력이 나쁘더라도요. 렌즈를 끼거나 렌즈를 착용하고서 근무를 할 때 이상이 없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너무 눈이 건조하거나 사실은 이 렌즈를 착용했을 때 부작용이 있는 친구들은 승무원 업무에는 조금 적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비행을 하면서 렌즈를 껴보았는데
굉장히 건조하다는 건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기내에서 굉장히 건조한 환경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눈이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심하게 건조하거나 아니면 눈이 붉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자, 본인이 잘 알아서 수술을 하거나 라식이나 라식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을 한 다음에 도전을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요. 여러분들에도 권장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에어부사는요. 혈액형을 적도로 되어 있고 키, 몸무게, 시력까지 나은 시력과 교정 시력도 적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기억하셨다가 입사 지원 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티웨이 항공 되겠습니다. 티웨이 항공은 별다른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전에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채용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티웨이 항공이 국내 항공사, 대형 항공사인 대한항공처럼 3차 면접과 모든 것을 같이 동시에 따라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뭐 따라한다라고 말하면 아마 또 티웨이 항공에서 또 기분 나쁠 수도 있기 때문에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3차 면접까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한 다른 항공사에서 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 그 부분도 조금 갖춰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데요. 키 제한과 몸무게 제한은 제한이 없고 여기서는 시력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항공사와 함께 티웨이 항공사가 하는 다른 실질적 조건, 체력적 조건도 검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타항공입니다. 자, 이스타항공은 나은 시력이 0.2 이상 또는 교정 시력이 1.0 이상인 자라는 것으로 신체적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은 시력이 0.2 이상이면 도전이 가능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교정 시력이 1.0 이상이어야만이 도전을 하는 항공사도 있지만 사실 0.2 이상이기만 해도 사실 도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조건에 대해서도 조금 따져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전혀 렌즈를 끼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이스타항공에서는 나은 시력이 0.2 이상이면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타항공의 기타 인적 사항을 보면 조금 처음에 말씀드렸던 자세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음주 여부, 자, 흡연에 대한 여부, 신장과 체중, 그리고 혈액형, 그리고 색각. 다른 항공사에서는 보지 못했던 부분이죠. 자, 그래서 색각에 대해서도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을 분별하는 감각, 그것을 바로 색각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색을 구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느 정도 색약인지 조금 이것에 대해서 완전히 구분을 못하지 않고 조금 약하다라는 것을 색약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런 부분도 한번 자신을 먼저 안과나 가서 자기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더욱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스타항공은 조금 다른 항공사랑 좀 다르게 음주, 흡연, 키, 몸무게, 혈액형, 그리고 교정 시력 1.0 이상이라고 적혀 있지만 나은 시력 0.2 이상이면 또한 도전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항공사에 없는 색각 부분도 확인을 하고 있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항공사별 신체적 조건에서 이제 마지막 항공사, 저비용 항공사인 에어서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시아나항공 계열사인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요. 자, 그래서 거의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내 안전 및 서비스 업무에 적합한 신체 조건을 갖춘 분 이렇게 적혀 있고요. 자, 시력은 교정 시력 1.0 이상이면 된다라고 이제 적혀 있네요. 그래서 자, 에어서울은 키, 몸무게, 교정 시력에 대해서 입사 지원서 작성하실 때 적으면 되겠고요. 자, 똑같이 암 니치 220cm를 닿느냐라는 것은 아시아나항공과 함께 에어서울도 체크하고 있다, 확인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면접 시에 반드시 키, 몸무게, 암니치를 확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류가 합격하면 미리미리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까지는요 신체적 조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자, 어떤 사람이 승무원이 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도전 가능한가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신체적 조건을 말씀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조건인 체력적 조건입니다.
자, 실질적 조건은 키, 몸무게, 그래요. 그래서 시력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그것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느냐, 얼마만큼 활동성이 있느냐. 자, 다른 사무직은 가만히 앉아서 사무 업무를 하거나 조금 필요가 있을 때는 움직이는 거 정도인데요. 사실 승무원은 저번에 업무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굉장히 활동성이 높고요. 그리고 세계를 다니는 직업이기 때문에 시차 적응 및 그리고 굉장히 체력적으로 고되고 힘든 직업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직업 조건에서 보지 못했던 체력적 조건을 꼭 갖췄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기도 하고 회사에서도 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항공사는 다른 직업에서는 일반적으로 신체 검사만 했을 텐데요. 체력적인 것에서도 회사는 테스트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 항공사 승무원의 체력적 조건 되겠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자, 승무원들이 무엇을 확인하고 있나요? 네, 앞에 보이는 거는 바로 밀카트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카트가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네, 최대 저렇게 미리 다 찼을 때는요 100kg까지 된다고 전에도 설명을 드렸죠. 자, 그리고 또한 음료 카트가 있고요. 또 이제 밀카트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카트를 또 접었다 폈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승무원들이 일을 해야 되고 또한 활동성으로 또 그것을 다 임무 완벽하게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가? 자, 100kg를 움직일 정도의 체력이 있는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반에 대해서 손이 닿느냐 안 닿느냐 암리치를 잰다라고도 했는데요. 자, 이 무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느냐. 자, 그래서 손을 올렸다 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무게에 대해서 견딜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악력이라는 것도 제급도 하고요. 또한 배근력이라고 해서 끌어올리는 힘도 어느 정도 충분히 가능한가라는 것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차 적응. 그래서 자, 한 군데에서 국내에서 계속 같은 곳을 다닌다라고 하면 시차 적응이 좀 그렇게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뭐 잠시 잠깐 국내라고 했을 때 제주를 갔다가 다시 김포를 온다고 하더라도 뭐 밤에 비행을 한다라고 해도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을 텐데요. 자, 여기서는 낮인데 자, 다시 또 낮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잠을 자야 되는 몸은 이렇게 잠을 자야 되는 밤인데 자, 그곳에는 바로 낮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낮이 되니까 또 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서 그런 것을 견뎌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체력적 조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승무원이 됐을 때는 굉장히 젊은 친구들이 많이 되죠. 그래서 밤을 새는 거에 대해서는 선생님 어렵지 않습니다. 아니, 밤을 새는 건 저희가 항상 하는 일이에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자기 체력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요, 뭐 20살 때의 체력과 또 30대의 체력 그리고 40대, 50대 체력이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12시 정도는 굉장히 저도 참을 수가 있었는데 가장 어려운 3, 4시의 그 시차는 사실 참 참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빨개지거나 아니면 미소를 지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판단력이 조금 흐려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체력은 자신이 잘 지켜내야 되고 평소에도 승무원들은 그래서 운동이나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체력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승무원의 체력적 조건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바로 안전 부분입니다. 자, 올해 가장 키워드 그리고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이 안전이었고요. 기내 난동 사고가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국회의사당에서도 굉장히 회의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자, 여자만 있는 부분이거나 아니면 남자가 있는 항공사 남승무원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바로 대응을 하기에는 좀 부적절하거나 아니면 바로 대응을 못했거나 아니면은 승객에게 맞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실 저지하거나 또한 제어할 수 있는 체력도 있어야 되고 또한 힘도 어느 정도 체력적인 조건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힘이거나 또한 체력적인 방어적인 사실 공격하는 게 아니라 방어적인 체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회사별로 체력 테스트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대한항공에서부터 에어서울까지 자, 그래서
신체적 조건이 아니라 이제는 체력적으로 어떤 테스트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다른 일반 업무에서는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체력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오버헤드 빈에다가 선반에다가 짐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올리다가 힘이 없어요 라고 손을 딱 놨을 때는 머리에 떨어질 수도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력 테스트를 하고요. 악력 테스트는 30점 만점을 기준으로 힘을 꽉 주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꽉 줘서 어느 정도 힘이 있느냐라는 것을 확인하고요. 눈 감고 외발서기 하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0초를 만점으로 한쪽 계속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쪽을 다 재는데요. 본인이 가장 편하고 안정적으로 오래 설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고 그쪽 다리 쪽으로 서서 눈을 감고 외발서기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첩성 테스트라고 해서요. 보통 체력 테스트 할 때 그 민첩성은 하는 부분이라서 아마 이것은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자리 높이뛰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리에서 어느 정도 가장 높이 뛸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확인하고 있고요. 사이벡스라고 해서 무릎 근력이거나 질환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승무원들은요. 기내 밀카트를 하면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굉장히 반복하는 직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이벡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연성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허리를 굽혀서 어느 정도까지 최대한 굽힐 수 있는가, 그리고 손끝이 어느 정도 닿을 수 있는가까지 유연성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윗몸 일으키기도 체크를 합니다. 사실 근력으로 했을 때 우리는 다른 어떤 근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허리 근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00kg 카트를 끌 때도 사실 배임이 아니라 허리의 뒤에 있는 근력이 배근력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윗몸 일으키기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30초에 18번이 바로 만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에서 제가 근무를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사이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체적 조건에서 신체 검사를 한 다음에 항공사 체력 테스트를 이겨내야 되는데요. 이 사이클을 하면서 그 숨 가쁜 정도를 체크합니다. 그래서 자 5분간 속도를 유지를 하면서 50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파르게 심장이 뛰거나 라고 했을 때는 체력적으로 모자른다라고 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굉장히 점수의 분포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승무원이 되려면 아마 이 부분을 사이클에 대해서는 좀 염두에 두고 미리 준비해 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영 테스트가 있습니다. 자, 수영 테스트는요 어느 직무에서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수영 테스트는 비상 착수 시 혹여 일어날 부분에 대해서 승객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 항공사에서 지침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 테스트를 확인하고 있고요. 25m 35초를 35초 이내에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형을 해도 상관이 없고요. 평형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잠수를 하거나 할 때는 숨을 못 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피하도록 하고요. 수영 테스트는 어느 정도만 갈 수 있으면 된다. 근데 사실 그날 당일 수영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승무원이 되려고 하면 미리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빠르게 대한항공을 먼저 봤으니까 다른 항공사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아나항공에서는요, 똑같이 악력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대한항공보다 조금 낮은 점수네요. 바로 2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근력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끌어올리는 그런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배의 힘과 등의 힘이 근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쉬울 것 같지만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어렵기 때문에 평소에도 승무원 되려고 하면 자신의 체력 관리 부분 꼭 염두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영 테스트 25m 완주를 하면 되겠고요. 척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연성 테스트, 윗몸 일으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 것을 아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주항공에서는요, 민첩성 테스트입니다. 자, 그래서 민첩성 테스트는 제가 좀 설명드리자면 이쪽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첩성 테스트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간 안에 얼마만큼 많이 하느냐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고요. 유연성 테스트, 허리를 굽혀서 얼마만큼 많이 닿을 수 있느냐라는 거 확인하고 윗몸 일으키기, 배근력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 테스트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주항공은 수영 테스트 없기 때문에 이쪽 항공사에서는 굳이 수영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진에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에어에서는 어떤 항공사 체력 테스트를 할까요? 자, 순발력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민첩성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제자리 높이뛰기입니다.
자, 그리고 외발로 오래 서 있기. 자, 보시는 것처럼 거의 대한항공과 체력 테스트가 흡사하죠. 그다음에 악력 테스트, 윗몸 일으키기, 유연성 테스트,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의 체력 테스트와 같고요. 사실 이 테스트를 하는 공간이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본사에서 이런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다행히도 수영 테스트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비용 항공사인 진에어는 수영 테스트가 없다는 것만 좀 다른 점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에어부산인데요. 자, 아시아나항공 계열사이죠. 자, 부산을 지역 거점으로 하는 항공사인데요. 자, 이제 부산에서 이제 면접을 다 본 다음에 이제 체력 테스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악력 테스트, 유연성 테스트, 그리고 복부 근지구력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윗몸을 이렇게 올리는 것을 이제 말을 하고 있고요. 복제근 지구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대고 팔굽혀 펴기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다르죠. 그래서 이런 거는 기억하셨다가 먼저 좀 한번 실시해 보시고 체력 테스트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순발력 테스트, 수영 테스트는 1분 이내에 25m 완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항공사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깁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연습하셨다가 시간 내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수영 테스트 할 때 이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수영 테스트를 하다가 만약 숨이 차서 갑자기 일어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페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숨이 찬 거는 본인의 개인의 문제이고요. 사실 25m를 완주를 할 때는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고 25m를 완주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중간에 연습을 평소에도 중간에 멈추지 않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중간에 멈췄다라고 하면 페일이기 때문에 어느 항공사는 봐주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봐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긴장은 되겠지만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이런 수영 테스트에서도 합격하실 수가 있는 것을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티웨이 항공입니다. 자, 티웨이 항공의 체력 테스트는요, 눈 감고 외발서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죠. 그래서 눈 감고 외발서기 하니까 이제 평형 감각을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기운다든가 아니면 너무 짧은 시간에 발을 내려놓게 되면 이렇게 흔들리는 비행기에서도 굉장히 평형을 못 유지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민첩성 테스트 말씀드렸고요. 악력 테스트, 유연성 테스트, 그리고 배근력 테스트, 그리고 높이뛰기, 제자리 높이뛰기, 사이클, 사이벡스, 수영 테스트. 그래서 대한항공과 함께 거의 모든 테스트를 거의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한항공에서 하는 수영 테스트도 사실 저비용 항공사인 티웨이 항공도 다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가장 작은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확인을 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픈 사람은 몸이 아픈 사람은 승무원에 도전을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디스크가 있거나 평소 무릎이 안 좋은 친구들은요, 본인의 체력을 길러야 되겠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항공사가 남았네요. 이시타 항공은 수영 테스트를 포함하여서 체력 테스트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체 검사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물었던 항공사가 바로 이시타 항공이었는데 오히려 수영 테스트나 체력 테스트는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수영을 못하는 친구들이라면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그리고 그렇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신체 검사를 굉장히 꼼꼼하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놓치지 마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 신체 검사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전날 과음하는 친구는 없겠지요. 그리고 그 전날 굉장히 담배를 많이 피거나 하는 사람은 없을 텐데요. 자, 이런 부분이 체력 테스트를 할 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체력이 다하지 못하면 충분히 그 실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긴장이 되기 때문에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영하다가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꾸준히 연습을 하시고 자신의 체력은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어서울은 아시아나항공 계열사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고요. 악력 테스트, 유연성 테스트, 배근력 테스트, 그리고 복부 근지구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서울은 수영 테스트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항공사별로 다양한 체력 테스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영 테스트를 조금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요. 수영 테스트만 하는 항공사를 한번 분류해 보았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자, 멋있는 그런 수영 선수가 나가고 있는데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이 이렇게 수영 테스트를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m 35초 완주는 대한항공이고 아시아나항공은 25m 완주면 되겠다. 그리고 티웨이항공은 25m를 40초에 완주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에어부산은 가장 긴 시간입니다. 1분 이내에 25m를 완주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한항공의 채용 조건에 좀 이런 부분도 있어서 조금 특별하다라고 해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자, 태권도, 검도, 유도, 합기도 등 무술 유단자를 전형시 우대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따로 실시하지 않고 체력에 대해서는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격 조건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체력이 얼마나 좋고 또한 위기 대처 능력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도 피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자 우리 도전자 지원자들이라도 태권도나 검도, 유도, 합기도가 있다면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기술을 하시고요. 자격 조건이 된다라는 것을 밝히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남학생들도 지원했을 때 잊지 말고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작은 거 하나라도요 놓치면 본인이 조금 억울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자신이 준비한 것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잘 적으시고 실질적 조건이거나 체력적 조건에서도 모자람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대한항공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서류 전형하고 1차 면접 후에 2차 면접이 있고요. 2차 면접이 끝난 후에는 바로 3차 면접이 있는데 그때 합격 이후에 체력 테스트나 수영 테스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것을 무난히 합격한 친구에 한해서 또한 신체 검사, 건강 진단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 조건입니다. 자, 신체적 조건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체력적 조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런데 세 번째 조건인 내면적 조건이 어떻게 보면 승무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내면적 조건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자, 승무원에게 필요한 자질론적인 것을 많이 묻곤 합니다. 승무원이 되면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라는 승무원이 되면 입사포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아니면 어떠한 품성이나 심성을 가져야 되냐라는 것을 가장 많이 자주 묻는 자기소개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원 동기에서도 나올 수 있겠지만 자기소개서에서도 묻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승무원이라면 어떠해야 되는지 자신만의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또한 그런 부분에서도 또 항공사도 확인을 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면적 조건이라는 것에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인성 검사를 또 항공사가 실시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관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항공사에서 인성 검사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를 하시고 자, 자기가 어떤 성격인지 또한 어떤 특성인지 그리고 또한 기질적으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실시하는 항공사를 살펴보면은요. 우선 아시아나 항공이 서류 전형이 있고 1차 실무 면접, 1차 임원 면접이 있은 다음에 건강 검진을 하면서 체력 측정을 하고 바로 인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제주항공도 2017년 하반기에 인성 검사를 바로 서류가 접수가 끝난 다음에 인성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실 어떤 항공사는 보통은 다 면접이 끝난 다음에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제주항공은 예외적으로 이번에 정규직 전환형 인턴 승무원에 한해서 실무 면접이 있기 전에 인성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특성과 또한 성격 부분 그리고 기질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 있어야 조금 더 여유롭게 자신을 파악해서 또 자기소개나 지원 동기에서도 말을 할 수 있다라고
있다라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성검사에서 만약 승무원에 그런 적합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아쉽겠지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인성검사를 해서 떨어진 경우는 잘 못 봤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성격이 난폭하거나 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굉장히 난폭하거나 아니면 화를 잘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또한 잘 참아내지를 못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보면 이런 인성검사에서도 나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신의 평소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이런 인성검사도 미리 한 번씩은 책을 통해서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에 이어서 진에어랑 에어서울도 인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에어는요, 2017년 상반기에 1차 면접 합격자에 한해서 인성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사실 2017년 하반기에는 실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어떤 때는 또 실시하고 어떤 때는 또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언제 또 이제 인성검사를 할지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인성검사를 항공사마다 언제든지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자신의 성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공사와 잘 맞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냉정하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래서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그 냉정함이 혹여 보이지는 않을까, 또 성격적으로 더 표출되지는 않을까라는 것을 제가 하는 걱정인데요.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면서 인성검사, 자, 진에어와 에어서울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맨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려보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이 내면적 조건에서요. 제가 생각하는 승무원이 되려면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배려, 협동, 인내입니다. 여러분 항상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늘 말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런데 제가 승무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생각했던 부분이 과연 나는 승객을 진짜 배려하고 있는가? 내가 조금 몸이 쉬고자 내가 덜 움직이고자 하진 않았는가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근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배려라는 거,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을 얼마만큼 깊이 할 수 있는가, 그거는 이해심을 바탕으로 하겠죠. 그래서 이기적인 생각이거나 남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상 인성검사에도 나타날 것이라 생각하지만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을 깊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협동 되겠습니다. 사실 어느 업무에서도 협조하고 함께 일하는 것에 있어서 도움은 서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 명령 체계로 이루어진 승무원의 업무에서도 사실 서로 도와야 되는 것은 필수적이고 또한 승객의 생명과 또한 본인의 생명까지도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비행기에 대해서는 서로 협조하고 협동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만큼 있는가라는 것이 바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인내입니다. 사실 비행을 하면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바로 인내인데요. 사실 승객의 한마디가 언제나 좋은 말이 아니고 또한 선배님의 말이 그렇게 따뜻한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하러 왔지 놀러 온 것이 아니지요. 자, 여행을 많이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사실 본인이 잘 준비해서 여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을 하러 왔기 때문에 나를 스스로 참아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배려, 협동 그리고 인내라는 그런 가치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러분들의 사고가 어떤 승무원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너무 외모나 아니면 질적인 것 그리고 스펙적인 것보다는 이런 자신의 가치관이 먼저 잘 향상되어 있고 배양이 되어 있었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무조건 이런 가치관을 저는 강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렇지만 회사에서는 직업 윤리를 내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의식이 있는가, 또한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있는가, 또한 책임 의식이 있는가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살필 텐데요. 자, 회사가 요구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갖춰야 될 부분도 생각하시면서 나는 어떤 승무원이 될 수 있는가, 또한 어떤 승무원으로서 어떻게 근무하고 싶은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승무원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주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승무원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를 배웠기 때문에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서 승무원이 될 수 있는가,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